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5월의 시작이자 평일의 절반,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네, 최근 지속되고 있던 약세 모습 속에 지난밤 6만 달러가 무너지며 5만 9,100달러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단기 전 고점이었던 7만 3,800달러 터치 이후에 5만 9,000달러대까지 급락했던 것이 4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미 3대 지수인 S&P 500과 나스닥 다우 지수 또한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락에 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코인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나 하락을 했습니다. 6653달러대. 이더리움의 경우는 6% 하락했네요. 3000달러대 나타내고 있으며 BNB의 경우는 2.85% 하락한 모습, 솔라나가 7.75% 하락, XRP가 3.20% 하락한 0.49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한번 볼까요?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53.4%,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6.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5월 가정의 달 이제 선물 고민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아직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면 그냥 영양제 말고 산양산삼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뿌리채로 들어 있으며 포장도 상당히 고급스럽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사랑하는 부모님께 뭘 드려야 될지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면 아마 최고의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구매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닥터 비트맨 구독자분들에게 1+1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 이번 가정의 달 선물 걱정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3월 14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73,800달러 대비 이제 20% 이상 현재 하락을 하였습니다. 지난 4월 한 달간 약 14% 급락하게 된 것인데 이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4월 하락폭은 미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FTX 파산으로 16% 폭락했던 2022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이게 됩니다. 이 나스닥 또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2022년 9월 이후 최악의 한 달 성적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1월이죠. 비트코인의 상승을 이끌게 만들었던 이 현물 ETF의 인기 또한 시들해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지난 29일 기준 4월 현물 ETF에서는 1억 8,200만 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3월 한 달간 46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온 것과 대조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또한 어제부터 홍콩에서도 6개의 ETF 거래가 시작이 되게 되었죠. 이제는 이 미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의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비트코인은 6만 5천 달러대까지 한때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참 아쉽게도 홍콩에서의 첫날 거래량은 이제 1,100만 달러에 불과하게 되는데 이 미국에서 첫날 거래량이 46억 달러에 달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루게 된 것이죠. 이런 실망감에 비트코인은 급락세로 돌아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의 첫날을 맞아 올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면서 하락폭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당초 미 연준이 오는 6월부터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전망이 많았으나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하 시기가 연기될 수 있다라는 관측이 많게 되는데요. 예, 비트코인 가격 관련 분석이 나오게 됩니다. 만일 현재의 60K가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저항선이 어딜지에 대한 분석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60K 강력 지지선 무너지면 52K 즉 52,000달러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다. 누가 말했냐? 글래스노드 공동 설립자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이 주말에 큰 폭의 조정을 겪은 후에 현재 회복 신호를 보내고 있고 6만 달러가 아주 강력한 지지선이다라고 글래스노드 공동 설립자들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 네겐트로픽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글래스노드의 공동 설립자들의 경우는 엑스타컴 포스팅을 통해 비트코인 50일 지수 이동 평균이 잠재적 지지선이며 6만 달러 레벨이 현재 다지기 범위에서 강력한 바닥으로 보이며 이 범위는 7만 4천 달러까지 확장된다라고 적게 됩니다. 이 네겐트로픽은 시장의 하락 시 매수 즉 바이 온 더 딥의 접근 방식을 선호하는 상황에서 강세 분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덧붙이게 되는데 이 네겐트로픽은 6만 달러 지지선이 무너지면 역사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며 상승 추세가 강화되었던 5만 2천 달러 수준에서 추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모습으로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단기 전 고점이었던 73,800달러까지 도달 후에 59,100달러까지 하락을 했던 이제 횟수가 총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 59,000달러를 터치 후에 다시금 7만 달러 가까이 이제 회복세를 보이다 다시 하락하고 무너지고 59,000달러까지 또 터치 후에 또 7만 달러 부분까지 오르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3월부터 현재까지 약 2개월 정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59,000달러 터치를 할 때마다 시장이 이제 끝났다, 상승장이 끝났다라는 이야기 나오다가 또 65K를 넘어서 68K까지 가게 되면 다시금 전고점 뚫자 상승장 왔다라는 이야기, 시장의 분위기가 정말 하루아침에 계속해서 바뀌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올해 말이죠.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때 현재 가격대인 6만 달러의 가격을 보고 저 가격대에 샀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저 가격대는 정말 다시는 오지 않을 고점이구나, 저때 팔았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될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전자로 생각을 할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로 단기적으로 이 시장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나왔습니다. 이 현재 XRP의 경우는 계속되는 법적 공방과 시장 변동성의 압박에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의 경우는 지난 7월 이제 리플이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를 상대로 법적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XRP는 비트코인에 비해 고전하고 있다. 그 이후로 비트코인 대비 72% 하락하였으며 2017년 5월 최고점 대비 97% 하락했다라고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 법원의 경우는 지난 2023년 7월이었나요? XRP의 2차 판매는 증권 발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고 이는 잠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리플의 변호사와 최고 법률 책임자이죠. 스튜어트 알데로티 등의 경우는 XRP가 미국에서 고유한 규제 명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리플은 여전히 기관의 XRP 판매로 증권 제공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죠. SEC는 현재 20억 달러의 벌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리플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를 1천만 달러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XRP의 가격은 큰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법적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가격 추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XRP 관련 긍정적인 분석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부 분석가들의 경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과거 추세를 비교하면서 앞으로 몇 달 안에 XRP의 잠재적 돌파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인 다크 디펜더의 경우 향후 3개월 동안 XRP가 흥미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고 예상 목표 가격은 1달러로 100% 랠리 잠재력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예측은 2013년, 2017년, 2013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관찰된 패턴을 연상시키는 주요 지지선과 XRP의 가격 움직임이 일치하는 과거 패턴에 근거한 것이라고 핀볼드는 설명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게이프의 경우는 XRP 고래들은 SEC의 마감일을 앞두고 매수 기회를 포착했다. 실제 웨일 얼렛에 따르면 고래는 바이낸스에서 총 7,500만 개의 XRP를 대량으로 매수한 것이 나타났다라면서 XRP 고래들이 SEC 소송 결과 발표 이전에 대규모로 XRP를 매입하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XRP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가격 기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SEC의 반응 기한에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XRP를 확보하려는 모습이 보인다라면서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게 됩니다. 참 2020년 12월부터 시작된 리플과 SEC 간의 소송 속에 상승할 만하면 악재들이 나오며 하방 압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코인인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XRP의 상승으로 인해 그간 피눈물을 흘렸던 투자자들의 애원을 지켜줄 수 있기를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과 동일합니다. 67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이제 탐욕 단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조정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이제 비트코인이 2023년 8월 이후에 월봉이 처음으로 음봉 마감되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자체가 추세성을 강하게 나타내다 보니까 이번 음봉은 하락의 전조로 현재 읽히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하락 전환을 한다고 해서 장 자체가 하락장으로 변하느냐 하면은 또 그것은 아닙니다. 사이클 자체는 상승장이지만 조정기로 들어간다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월봉 추세는 실제 2020년부터 보게 되면은 양봉을 그릴 때 다음 달 양봉이 가능성이 더 높았고 음봉이 찍히면 다음 달 음봉이 찍힐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음봉이 찍힌 이번 4월을 볼 때 당분간 하락 추세를 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셀링 매이 심리 때문이기도 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와 반감기 이슈 모두 지나갔기 때문에 수익 실현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입니다. 이해가 충분히 갈 만한 하락인데 이 상승이라고 하면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야 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막상 상승장에서도 꽤나 큰 하락이 나오거나 횡보하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여왔게 되죠.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늘 그랬습니다. 다만 상승장에서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 비관론에 빠지기보다는 매수 기회로 삼는 편이 낫습니다. 분할해서 소액이라도 매수를 진행해야 불장이 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비트코인에 물린 투자자들도 많을 겁니다. 2022년 그 어목한 하락을 견뎌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수익도 어느 정도 찍혀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앞에 두고 매도하는 것은 너무 아깝죠. 그렇다면 앞으로 얼마나 하락을 지속할까요? 이 과거 사례를 볼 때는 최소 6개월입니다. 이 양봉에서 음봉 전환 후에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줄 때까지 최대 15개월까지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의 고금리와 물가 상승 압력을 생각할 때 또 다른 투자 자산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비트코인만큼 드라마틱한 상승을 예상되는 기간 안에 이제 줬던 자산은 없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 남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금부터 찬바람이 불 때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 돈 생길 때마다 매수해 두면 됩니다. 물론 일상에 지장이 생길 정도의 자금을 투입하면 손해 보며 매도를 해야 하니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수준의 매수가 들어가야 합니다. 물론 승부사들은 이런 장에서도 자금을 마련해서 매수를 하고 결국 불장에서 엑시트와 함께 인생을 바꿉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땅속에서 우물 틔울 때 지금은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영상이 아니죠. 네,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